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가장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부터 내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대출이자, 보험료, 카드값,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지출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사람은 열심히 살수록 더 바빠지고 더 지치고 더 예민해집니다. 돈이 사람을 쓰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잔인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성실하고 더 똑똑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입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에 계층이 바뀝니다. 시간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서 자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에 너무 자극적인 이름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QLD, TQQQ 같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겐 사다리이고 누군가에겐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다리처럼 보이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피라미드 아래의 사고방식으로 위의 도구를 잡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부의 피라미드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맨 아래는 월급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습니다. 성실함이 바로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급은 누군가의 비용입니다. 비용은 언제든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불안은 구조적으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위는 자영업자와 전문직입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보다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멈춥니다. 스스로 고용주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비싼 시급의 월급쟁이로 변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의 총량이 커질수록 몸과 마음이 먼저 한계에 닿습니다. 그 위는 사업가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조가 바뀝니다. 본인의 시간이 아니라 타인의 시간을 시스템으로 묶어서 돈을 만듭니다.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장치를 갖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반복 가능한 매출을 쌓습니다. 가장 위는 전문 투자가입니다. 이들은 시간도 직원도 매장도 없이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나 자본이득을 다시 더 좋은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는 사업가도 아니고 투자가도 아니다. 나는 그냥 직장인이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내 이야기와 상관없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라는 버튼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사업을 소유하기 어렵지만 지분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열지 않아도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 이름에 끌리는지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더 빨리 올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대신 속도에는 대가가 붙습니다. 대가는 흔들림입니다. 흔들림이 감당 가능한 사람에겐 사다리입니다. 흔들림이 감당 안 되는 사람에겐 낭떠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하는 흐름을 탑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상승장이 오면 계좌가 빨리 늘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번엔 다르다. 나는 감이 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피라미드 아래의 본능이 올라옵니다. 더 넣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까지 붙습니다. 그때부터 레버리지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감정 증폭기가 됩니다. 결국 한 번의 급락에서 계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QLD와 TQQQ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이걸 할 거면 피라미드 위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즉, 규칙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아래로 떨어지고 규칙으로 하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이 QLD와 TQQQ를 사다리로 쓰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존 자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비중으로 통제합니다. 셋째, 진입과 이탈은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합니다. 먼저 생존 자금입니다. 이건 정신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생존 자금이 없으면 하락이 올 때 버티는 게 아니라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투자용 자금과 생존용 자금은 완전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치 생활비, 가능하면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합니다. 통장에 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손대지 않을 곳에 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투자 계좌는 전쟁터가 아니라 규칙을 실험하는 연구실이 됩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착각은 수익률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50% 하락하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100% 상승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 사람은 비중을 다시 보게 됩니다. TQQQ를 계좌의 대부분으로 들고 있으면 회복이 아니라 생존이 목표가 됩니다. 반대로 비중이 통제되면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매수 기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제안드리는 방식은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QLD 중심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체감, 변동성이 다릅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3배를 크게 들면 멘탈이 먼저 박살납니다. 그러니 초반엔 QLD 비중을 높이고 TQQQ는 작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의 10분의 1 정도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흔들려도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성공은 종목 선정이 아니라 타이밍 통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복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가? 기준을 하나 잡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QQQ의 추세를 기준으로 잡는 방식을 권합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 상품입니다. 본체는 QQQ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체가 건강할 때는 레버리지를 쓰고 본체가 무너질 때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한 조건은 200일 이동평균입니다. QQQ가 200일선 위에 있으면 레버리지 비중을 유지합니다. QQQ가 200일선 아래로 내려가면 레버리지 비중을 줄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예측은 감정이 섞이고 대응은 규칙이 남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1선, 60일선 같은 단기 기준을 섞습니다. 다만 단기 기준은 신호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사고 팔면 손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게는 200일선 같은 큰 기준을 먼저 잡고 그 안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설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할 매수는 이렇게 갑니다. 상승장에서는 조금씩 모읍니다. 조정이 오면 더 크게 모읍니다. 폭락이 오면 가장 크게 모읍니다. 이 말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락이 오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분할은 자동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대신 용감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마다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투자금을 3덩어리로 나눕니다. 첫 덩어리는 그냥 매수합니다. 습관 만들기입니다. 둘째 덩어리는 QQQ가 60일선 근처로 내려오면 매수합니다. 셋째 덩어리는 QQQ가 200일선 근처로 내려오면 매수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평소엔 올라타고 흔들릴 때는 더 싸게 삽니다.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매도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입니다.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순간 사람은 욕심을 합리화합니다. 더 갈 것 같다. 이번엔 다르다. 아직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출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에서는 특히 분할 익절이 필수라고 봅니다. 전고점 근처에 오면 일부 매도합니다.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일부 매도합니다. 급등이 며칠 연속 나오면 일부 매도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팔아야 나머지를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팔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계층을 나눕니다. 아래 단계의 사람은 팔아서 소비합니다. 위 단계의 사람은 팔아서 자산을 옮깁니다. 즉, TQQQ로 수익이 나면 그중 일부를 QLD나 QQQ 같은 덜 공격적인 자산으로 옮기고 또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 때 투입합니다. 이게 피라미드 위의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로만 끝내면 결국 레버리지에 맞아떨어집니다. 레버리지는 속도지만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자산 소유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월급의 세계는 고정 수입과 고정 비용의 게임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변동 수익과 통제 가능한 비중의 게임입니다. 사업가와 투자가의 세계는 시스템과 재투자의 게임입니다. 직장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점프는 시스템을 빌려오는 겁니다. 즉, 기업의 시스템을 지분으로 빌려오는 겁니다. 나스닥 100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들의 묶음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에 올라타되 내 인생을 걸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거는 순간 레버리지는 도박이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함정을 밟습니다. 나는 아직 돈이 적으니까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돈이 적을수록 공격적일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적을수록 한 번의 큰 실수로 시장에서 퇴장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공격은 방향이 아니라 규칙으로 해야 합니다. 규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천히 키우고 하락장에서는 살아남고 반등장에서는 일부를 수확합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시간이 내 편일 때만 강합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야 합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려면 계좌가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제, 부채 통제, 현금 흐름 통제가 결국 투자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차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로 돈을 법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답변,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시작 타이밍입니다. 시장은 항상 누군가에겐 늦고 누군가에겐 빠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의 규칙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로 옮겨가는데 가장 큰 적은 타이밍이 아니라 미루는 습관입니다. 질문 2, QAD만 해도 되나요? 답변, 됩니다. QAD는 충분히 공격적입니다. 처음부터 TQQQ를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잠을 잘 수 있느냐입니다. 잠을 못 자면 그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 스트레스 전략입니다. 질문 3, TQQQ는 언젠가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상품이 망한다기보다 사람이 먼저 망합니다. TQQQ는 변동성, 금리, 장기 횡보 구간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비중과 규칙이 없으면 계좌가 먼저 망가집니다. 반대로 비중이 작고 규칙이 있으면 상승장의 가속 페달로 쓸 수 있습니다. 질문 4,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하락장은 두 종류입니다. 조정과 추세 붕괴입니다. 조정은 기회이고 추세 붕괴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QQQ 200일선 같은 기준을 써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조정에서도 팔고 붕괴에서도 버티게 됩니다. 그게 최악입니다. 질문 5, 어느 정도 수익이면 익절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률로 정하면 욕심이 개입됩니다. 저는 구간으로 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고점 근처, 전고점 돌파 이후 급등 구간, 과열 신호가 뜨는 구간에서 일부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돈은 더 안정적인 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깁니다. 이 한 줄이 계층을 나눕니다. 수익을 소비로 바꾸면 아래에 머물고 수익을 자산으로 바꾸면 위로 올라갑니다. 질문 6, 월급이 적어서 투자금이 적습니다. 의미 있나요? 답변, 의미는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생깁니다. 투자금이 적을 때 만들어 놓은 규칙이 투자금이 커졌을 때 여러분을 살립니다. 작은 돈으로 규칙을 만들고 큰 돈으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라미드에서 진짜 무서운 착각 하나만 더 짚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부만으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공부를 행동으로 바꾸고 행동을 시스템으로 바꾸고 시스템을 자산으로 바꿉니다. 월급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월급은 출발점이고 자산은 도착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QLD와 TQQQ는 제대로 쓰면 사다리입니다. 사다리를 잡는 순간 규칙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 규칙이 여러분을 피라미드 위로 끌어올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